자, 마무리합시다. 오늘 고등학교 1학년 YBM 박준원 교과서 2과 두 번째 내용까지 전부 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물과 관련된 비유들이 나왔었죠. 지난번에는 그 과학적으로 근거했었을 때 잘못된 관측을 했었던 내용이 나왔었고, 그리고 일부만 사실이었던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번에 나오는 거는 두 가지 수거 정도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특정한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배경도 잘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갑시다. Even though, 이거는 그 얼도우하고 도우 친구였었죠. 비록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대시라서 생략이 괜찮겠죠. 이러한 비유들이 무엇은 아니더라, 비동사 based on 뭐뭐에 기반한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죠. 무엇에 기반한 건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요, 아까 전에 봤었던 그 악어의 눈물, 그리고 직선으로 오는 것, 이러한 비유들이 과학에 기반한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알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표현들은 이렇진 않습니다. 쉽게 disappear 하지는 않는데요. 사라지다 라는 뜻이죠. 이 친구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볼게요. 이러한 표현들은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디에서? 언어에서는 쉽게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하나로 굳어졌으니까 언어에서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In fact, 실제로 partly, 부분적으로 due to,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죠. 뭐뭐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 때문에, because of의 친구 맞죠? 이러한 표현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hold the belief라고 얘기를 해요. hold라고 말하면 우리 뭐 잠그다, 잡다 라는 뜻인데요.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hold the belief가 거의 한 단어 처리가 돼요. 거의 한 단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간직하다, 믿음을 유지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거의 한 단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hold the belief를 외워라. 그렇게는 안 할게요. 네,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같이 나오게 돼요. 일반적으로 hold가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묶어서 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요거 우리 이전부터 계속 봤었는데요. 앞에 더 플러스 추상명사가 나오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될 때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동격의 대시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동격의 대시는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진영아. 동격의 대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추상명사와 뒤에 있는 문장이 똑같더라 라고 해서 동격의 대시라고 얘기했었고요. 동격의 위치라는 건 없어요. 추상명사가 나온다. 대체적으로 더 어쩌고 명사예요. 들었어요? 대체적으로 더 어쩌고 명사를 끌고 나오면서 추상명사와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될 때 동격의 대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뭐냐면 that 뒤에 있는 문장이고 이러한 문장이 뭐냐면 그런 믿음이다. 이게 두 개가 똑같다라고 해서 동격의 대시예요. 별거 어렵지 않아요. 다시요. 이러한 표현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 악어들이 눈물을 흘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벌들이 언제나 직선으로 날아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To their destination. 벌들의 목적지에 언제나 직선으로 날아온다. 악어들은 눈물을 흘린다라는 믿음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것처럼 지난번에 본 것처럼 악어가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벌들이 언제나 직선으로 날아오는 건 아니죠. 곡선으로 날기도 하지만 꿀을 가지고 벌집으로 들어올 때에만 직선으로 날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Sometimes, 때로는 the meaning of analogies, 비유의 의미라는 것은요, may not be, 이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지 않을 수 있습니까?
obvious는 명백한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비유들의 의미가요,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대요. 무슨 말일까요? 비유의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많이 알고 계신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what comes to mind? 무엇이 마음에 떠오르시나요? 됐어요? when, 뭐 할 때, 여러분이 듣게 될 때 무엇이 마음에 떠오르십니까? 무엇을 듣죠? 이러한 phrase, 문구, 표현이란 뜻이에요. 이러한 표현을 듣게 될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얀색 코끼리나 검은색 양과 같은 표현을 듣게 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hearing these phrases for the first time. 콤마가 중간에 꼈네요. 이러한 말을 듣게 되면 무엇을 듣죠? 이러한 문구들 처음으로 듣게 되는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가 주어고 콤마를 가려보게 되면 여기가 실질적인 동사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표현들을 처음 듣게 되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없나요? 정확하게 guess할 수 없습니다. 추론하다, 추정하다라는 뜻이죠. 정확하게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문구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추론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의 문구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white elephant, 두 번째는 black sheep입니다. 우리 이 단어 하나만 보고 갈까요? 제 기억이 맞으면은 그 남인천 여중 교과서 2과에서 아마 이 표현이 나왔었을 건데요. 여러분 appear라는 게 나타나다, 맞죠? 등장하다라는 뜻이었고 디스가 되게 되면 반이어가 돼서 사라지다라는 뜻인데 우리 그때그때 머릿속에 박아놓는 게 가장 좋아요. disappear는 문장에서 자동사로 쓰입니다. 그쵸? 그러면 자동사는 어떤 특징이 있었니? 진여가 전치사를 끌고 전치사의 목적어를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 전치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목적어 끌고 나올 때는 disappear 같은 경우에는 수동태가 안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뭐 is disappeared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동사는 머릿속에 그때그때 집어넣으셔야 되는 게 가장 편해요. 왜냐면 자동사만 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순수한 자동사라는 말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왔었죠. 이런 문구를 듣게 되면은 이게 어떤 뜻일까 생각이 잘 나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요. 한번 물어볼까요? 오, 그새 다 오셨네요. 누리야, 하얀 색깔 코끼리 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안 좋은 의미. 그러면 블랙십 하면은 정로야 이건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이것도 안 좋은 의미일까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정말 화이트 엘레펀트와 블랙십이 정말 안 좋은 뜻인지는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이신 분들은 화이트 엘레펀트라는 표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지막으로 오늘날에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세 가지로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화이트 엘레펀트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comes from Thailand라고 얘기를 하네요. 타일랜드에서 이 표현이 유래하였습니다. Long ago, 아주 오랜 시간 전에 태국, 타일랜드라는 그 태국에서는 하얀색 코끼리들은 어땠단가요? 굉장히 매우 귀중한 존재였대요. 그렇지 않을까요? 레어를 제가 귀중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 게임할 때 레어템이라고 많이 한다 그랬죠. 희귀한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느낌이 살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태국에서는 하얀색 코끼리는 매우 희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도 하얀색 계열의 동물들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에서만 발생하는 걸로 알아요. 백호라든지 백사자와 같은 거 있죠. 그 당시 하얀색 코끼리도 매우 희귀한 존재였습니다. whenever가 나왔네요. whenever one was found라고 얘기해요. 복합관계 부사가 맞구나. 여기서는 뭐뭐 할 때마다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one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이런 걸 외우라는 건 결코 아니에요.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다. 요거를 얘를 부정대명사라고 하는데요. 용어를 외우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대신에 이거는 알고 있자라는 거예요. 우리 대명사라고 하면요. 용어를 외우지 말고요. 진여가. 대명사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명사 계열을 찾아가다 보니까 여기에 명사가 있네요. 주연아. 그러면 이 원이 의미하는 거는 바로 white elephant, 하얀색 코끼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정대명사다 뭐 이렇게 외우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대명사기 때문에 가까운 명사 자리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 하얀색 코끼리를 의미하겠구나. 근데 이 정도만 우리가 유추해 보자는 겁니다. 다시요. 하얀 색깔 코끼리가 발견이 될 때마다 여기서도 하얀색 코끼리입니다. 인칭 출은 조심해야 되겠네. 시험 범위이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화이트 엘레펀트를 줄여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하얀색 코끼리가 발견될 때마다 그것은 하얀색 코끼리는 제공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왕에게 제공되었어요. 그러면 왕실의 재산으로 지금 하얀색 코끼리가 소유가 되었겠네요. 그런데 그 왕은요. 그러고 나서 주었습니다. 그것을 즉 하얀색 코끼리를 무엇으로 주었대요? 요 단어 나왔었죠? 이거 나왔었습니다. 우리 단어장에 있었었죠. 알이에요. 그쵸? 왕의라는 뜻이었을 거 기억하세요? 요것만 보면 안 되고 기억하는지 모르겠네. L이면 무엇이었습니까? 로열. 이건 스펠링이 L이죠. R과 L의 차이 존재하고 뭐 의미도 좀 반대 계열이긴 했어요. 그쵸? 이렇게 제가 설명했었을걸요. 왕이 있으면 신하가 있다. 그래서 충성의, 충실한 이건 마치 신하처럼 같이 묶어서 보자라고 얘기를 했어. 혹시 처음 들어보셨다면 현승아 두 가지를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R일 때는 왕과 관련돼 있고 L 이거는 왕이 있으면 신하가 있죠. 신하는 응당 왕에게 충성을 바쳐야 했었던 존재였어요. 그렇죠? 같이 묶어서 외우시라는 거예요. 눈속임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다시요. 왕은 그러고 나서 하얀색 코끼리를 무엇으로 주었어요? 왕실의 선물로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재밌어요. 어떤 사람에게 왕실의 선물로 주었냐면은 이런 사람에게 주었는데 가만히 있어. He did not like의 목적어가 안 보이네요. 그가 좋아하지 않았던 누군가. 잠깐만. 그러면 여기에서 he는 왕을 가리키는 거고. 그렇죠? 왕께서 좋아하지 않으셨던 사람이니까 like의 목적어가 안 보이는 진서야.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겠네요. 뭐 대세계열, whom 가능하겠지만 대스로 쓰는 게 가장 좋겠죠. 왕이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왜? 이 좀 특이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얀색 코끼리는 언제 어떤 존재였습니까? 굉장히 희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희귀한 선물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줄 것 같은데 왕이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게 굉장히 특이해요. 왜냐면 이유 비코스네요. 그 아름다운 동물은 무슨 뜻이지? 그 아름다운 동물 바로 화이트 엘레펀트를 의미하겠죠. 하얀색 코끼리는 어땠었대요? cost of fortune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단어 딱 두 개만 외웁시다. 첫 번째는 cost입니다. 우리 cost는 어떤 뜻인 줄 알고 있어요. 그치? 비용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들다라는 뜻인데 문법적으로 먼저 확인하자고 가은아. 이거 S가 안 붙었어요. 잘 생각해 아름아. S가 안 붙었다. 주어가 단수인데 S가 안 붙은 이유는 시제가
과거 계열로 문장이 묶여 있어요. 그러면 costed라고 표현 안 하죠. cost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 동사입니다. s 붙이면 시제가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거 하나 조심하시고 기억해놔요. 모의고사에서도 나올 거예요. 뭐 가끔 얘기할 건데 얘들아, 이 cost라는 거는 결코 좋은 뜻이 아니에요. 비용이 들다, 값이 들다라고 할 때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인어공주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실사화 말고요. 애니메이션 영화가 아주 옛날 영화죠. 거기에 우르술라라는 마녀 문어가 나와요. 그리고 인어공주가 가서 이제 그 딜을 하게 되죠. 목소리를 뭐 주게 되면은 뭐 다리를 받게 될 건데 뭐 3일 동안의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너는 물거품이 된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르술라가 뭐라 그러냐면은 코스트란 표현을 써요. 이 코스트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냥 돈이 나가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대가를 치르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너는 뭔가 하지 않으면 어떤 대가를 치를 거야. 그거 코스트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그 만만한 단어는 아니에요. 좀 긍정적으로 보는 단어는 아니고 여기서도 지금 코스트를 썼다는 건 좀 무섭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동물은 어떤 비용이 들었답니까? fortune. 들어봤죠? 우리 그 중국집 같은 데 가면은 포춘 쿠키를 주는 곳이 있어요. 그거 딱 뜯으면은 오늘의 운세가 나와요. 그쵸? 포춘은 행운이란 뜻도 있고요. 또 어떤 뜻도 있냐? 이거 외우라는 거예요. 재산이라는 뜻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우리 포춘 쿠키는 알고 있어요. 그쵸? 운세 들어있는 거요. 재산이라는 것만 외우면 되겠네요. 쉽게 말하면 돈이에요. 그쵸? 그럼 봐봐봐. 이 아름다운 동물 하얀색 코끼리는 어마무시한 재산이 들었답니다. to take care of. 돌보는데 엄청난 돈이 들었대요.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만약에 가은이한테 코끼리 주게 되면은요, 키울 수 있을까요? 뭐 배설물 문제가 아니라요. 코끼리가 하루에 몇 킬로 먹나요? 한 300kg 정도 먹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풀을 다 사야 되지 않습니까? 이 당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엄청난 돈이 들었기 때문에 왕이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nobody. 늘 얘기하는 거 알아요. 부정어 나오면 동사와 같이 영향 끼칩니다. 그 누구도 뭐 할 수 없었습니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선물, 즉 왕께서 하사하신 화이트 엘레펀트를 거부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즉 왕께서 하사하신 그 화이트 엘레펀트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Financially. 모르면 외우고. 가만히 있어봐. 인명연구팀 나왔네 이거. 아, 나왔었네. 시연아 이거 뭐였었지? 그 파트 1 1강 이렇게도 나왔다. 무급도 1이다. 이거의 가치. 이렇게 다 해줬는데. 재정적으로 라는 뜻이고 경제적인 이런 의미예요. 됐어요? 모르면은 파이낸셜을 외우면 좋아요. 파이낸셜이 경제적인이니까요. 그 파이낸스는 재정, 지원, 경제라는 뜻이 있고요. 하지만 그 하얀 색깔 코끼리는 재정적으로, 즉 경제적으로 뭐 할 수 있었나요? ruin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뜻? 망치다. 이게 원뜻. 이 망치다라는 걸 조금 돌리면 뭘까요? 파괴시키다 아닐까요? 모르면 외우시라고요. 이건 다 외우셔야 되는 단어만 적어드려요. 무엇을 파괴시킬 수 있었나요? 바로 its owner. 여기서 its도 뭐예요? 화이트 엘레펀트죠. 그 하얀색 코끼리의 주인을 재정적으로 완전히 다 붕괴시킬 수 있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잘 생각해 봐봐요. 코끼리가 좀 먹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먹을걸요? 그러면은 코끼리한테 풀을 매일매일 300kg씩 갖다 줘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 돈 어마무시하게 들었었겠죠? 그리고 왕께서 주신 선물이었다니까요. 그거를 하찮게 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내가 준 선물을 이렇게 대하는구나. 곧 너는 나한테 충성심이 없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비용이 들었었고 moreover 게다가 It was a serious crime to mistreat. 잠깐만 여기서 it은 하얀색 코끼리가 아니네요.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 하는 것이? 가주어진 주어구나. 그럼 인칭 출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mistreat이 뭡니까? 모르면 외우시고 이 treat가 대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쵸? 대접하다, 대하다 라는 뜻이요. 근데 미스가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잘못돼 막 이런 느낌 맞죠? 잘못 대하다.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학대하다예요. 근데 나는 학대하다라고 안 외워도 될 것 같아. 그냥 느낌 살려서 잘못 대하다. 이게 훨씬 더 쉽죠? 그러니까 안 외워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의 느낌이 안 오면 학대하다라고 외우셔야 되겠지만요. 게다가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학대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였죠. 선물을 학대한대요. 화이트 엘레펀트요. 왕으로부터 오게 되었던 그 선물을 잘못 대하는 것은 중범죄였어요. 그러니까는 뭐 밥을 무조건 줘야 됐었고 그 하얀색 코끼리가 죽으면 안 되고 그쵸? 왕께서 주신 선물이었잖아요. 심지어 이건 좀 너무한 것 같긴 해. riding 타는 것은 동명사 주어 수일치 단수 일단 됐고요. 여기서 it은 또 화이트 엘레펀트를 가리키겠죠. 심지어 그 백색 코끼리를 타는 것은요. was not allowed네요. 이건 조금 너무하긴 하죠. 그 하얀색 코끼리를 탑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수동 맞죠? 하얀색 코끼리를 타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완전 쓸모없는 거예요. 그쵸? 완전히. 그래서 하얀색 코끼리는 무엇을 의미했었나요? almost, 거의 useless더라. 거의 쓸모가 없었더라. 됐죠? 우리 이 단어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 초은이하고 그리고 진영이 교과서 할 때 valuable이란 친구를 invaluable이냐 valueless냐라고 했었어요. 그쵸? invaluable이 매우 귀중한이란 뜻이었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valueless 그런 표현으로 같이 바꿔 쓸 수 있을 겁니다. The expression 그 표현은 콤마를 잠깐 가려보면 더 좋겠죠. 어쨌든 그 표현이 뭐냐면 도입이 되었는데 이거 소개하다라고만 하지 마세요. introduce는 소개하다, 도입시키다라는 뜻도 있으니까요. 이 표현 어떤 표현이에요? 하얀색 코끼리라는 표현이 도입이 되었는데 잉글랜드에 도입이 되었대요. 언제? 18세기에 그러니까는 1700년대를 의미하겠죠. 18세기에 잉글랜드에 도입이 되었을 때 그 표현은 turned out 뭐뭐로 판명나다 밝혀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쉬운 걸로 외우시면 좋겠네요. 이러한 것으로 드러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요. 18세기 잉글랜드에서 도입이 되었을 때 백색 코끼리라는 표현은 무엇으로 밝혀졌나요? To be useful. 여긴 또 useful이야. 그치? 굉장히 유용한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요? describing. 묘사하는 데 있어서요. 무엇을 묘사하죠? 값비싼 하지만 쓸모없는 공공 건물들을 묘사하는 데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내용 조심하시고. 제가 아까 그랬죠? 이 표현 자체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오늘날에는 어떠한지 그쵸? 지금까지 유래가 나왔고 18세기에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이걸 묘사하는 데 유용했었는데 다시 한번 얘들아 이거 부사 아니다. 특정한 명사 뒤에 ly 붙으면 형용사예요. 어떻게 유추할 수 있습니까? 우리 배웠잖아. 벗은 등의 접속사 맞지 하랑아. 그러면 다시
여기 뒤에 useless가 쓸모없는 형용사라고. 그러면 등의 접속사의 구조가 뭔데? 앞, 뒤가 똑같은 병렬 구조. 그러면 useless만 꾸며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costly도 동시에 수식을 해주고 있겠죠. 다시요. 무엇을 묘사하는 데 굉장히 유용했다고요? 진짜 비싼. 근데 쓸모없는 공공 건물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유용했답니다. 쓸모없는 건물들이 있죠. today, 오늘날에 됐어요, 아름아? 이제 시기가 바뀌어요. 오늘날에 나왔다. 그것은 뭐예요? 그 백색 코끼리라는 표현이죠. 그것은 비동사 used to 부정사. 맞죠? 나 물어보자. 최근에도 했었습니다. 비동사 used to 부정사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사 원형이냐? ing냐? 이거 했었어요. 그렇죠? to ing 전치사일 때. 먼저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비동사 used to ing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비동사 used to ing. 현승이? 정확했습니다.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나이스 샷 잘하셨어요. 그러면 요거 비동사 used to 동사 원형 있죠? 이거는 무슨 뜻이었었을까요? 진혁아? 그렇죠. 잘했어요. 뭐뭐 하는데 혹은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잘했어요. 내가 가끔 얘기하지 수업하다가 여러분 선배들보다 낫다. 진짜 선배들보다 나으시네요. 잘하셨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refer to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refer to는 가리키다, 언급하다 라는 뜻이고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오늘날의 그 하얀색 코끼리라는 표현은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이 돼요. 진일가 말한 거죠. 언급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anything that 어떤 것을 언급하는 데 사용이 되나요? 일단 주관대가 맞아요. 그쵸? 어떤 것을 가리키는 데 사용이 돼요. might be costly. 굉장히 비쌀 수도 있는 것. 그리고 쓸모없는 무엇인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to someone. 누군가에게 굉장히 비싸고 쓸모없을 수 있는 어떤 것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하면서 끝나요. 혹시 의미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정노야? 분명히 있어요. 과거에는 무엇으로만 쓰였다고요? 과거에는 누리야 쓸모없는 공공 건물을 묘사하는 데 사용이 되었지만 오늘날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비싸고 쓸모없는 것 자체를 가리킬 수 있다는 건 확장이 된 거예요. 확장. 예를 들어 볼까요? 현승아, 요거 아까 비동사 used to ing 맞췄으니까 네, 현승이 자동차 하나 딱 줘볼까요? X6 타실래요? BMW X6 풀옵션으로? 근데 현승이 몰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운전면허는 어딨고? 안 돼. 지금 타야 돼. 몰 수 있습니까? 이게 현승에게 화이트 엘레펀트예요. 그렇죠? 공공건물은 아니에요. 대신에 굉장히 비싸고 쓸모없는 물건, 그거를 가리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은아 이거 줄까? 이거 얼마인 줄 알아? 나 깜짝 놀랐다. 이거 윤서야 이거 한 60만 원, 80만 원 하던데? 이거 알아? 그 유튜버들이 이거 끼고 방송하더라. 유재석 씨도 이거 끼고 다니시던데. 실타님께서 사주셨는데. 가은이한테 줘봤자요. 가은이 유튜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가은이에게 있어서 화이트 엘레펀트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그 표현이 확장됐다라는 거. 옛날에는 공공 건물만 가르쳤지만 오늘날에는 현승이에게 자동차, 가은이에게 무선 마이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화이트 엘레펀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가지 마시고 나 궁금한데요. 시간 줄게요. 마지막 문장 있죠? 한 단어로 바꾸세요. 네,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
아, 진혁이는 못해. 괜찮아. 힌트 준 거예요. 3일절에 수업했다는 겁니다. 아, 진서도 못해. 맞아, 맞아. 근데 얘들아, 이거 더띵 아니다. anything이다. 한 단어로 할 수 있어요. 뭐 한 단어니까는 뭐 금방 쓰실 거예요. 여쭤볼까요? 윤서는 어떻게 썼어요? 정확했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whatever. 네. 선생님. 네? 이거 복합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그래, 맞아. 성격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복합 관계대명사는 어떤 성격이 있었나요? 관계대명사의 성격을 갖추고는 있어요. 그쵸?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쵸? 관계대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whatever, whoever, whichever 전부 다요. therever 빼고. 그쵸? 대신에 선행사가 없어졌었죠. 대신에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성격은 갖추지만 문장에서 선행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명사절이나 부사절의 기능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왜냐면은 관계대명사는 그 앞에 선행사가 나와줘야 돼요. 물론 what은 선행사 안 나오는 게 맞긴 하지만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whoever, whichever 걔는 선행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명사절과 부사절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때 이렇게 연습했었죠. 명사절일 때는 뭐 anything 대신나 뭐 anyone that 혹은 anyone who 그쵸? 부사절일 때는 뭐 no matter what, no matter who, no matter which 같은 표현이요. 그럼 여기서 명사절이 맞나 봐요. 왜냐면 anything that으로 썼다라는 건 명사절이 맞나 봅니다. 정말 명사입니까? refer to를 보십시오. 얘가 투부정사의 to일까요? 나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얘가 만약에 투부정사의 to면 하영아 to 뒤에 동사가 나왔겠지. 근데 to 뒤에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오케이. 아 여기서 refer to 전치사 to구나. 동사 받아주는 to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한 단어로 바꿨었을 때 whatever로 바꿔 쓰는 윤서 잘하셨고 아마 나머지 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바꾸셨을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그 영어 표현들 중에서 추측할 수 없는 표현이었었죠.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추측할 수 없는 표현 화이트 엘레펀트였습니다. 사파 한번 보고 갈까요? 좌측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시면 저게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화이트 엘레펀트인가 봐요. 그쵸? 그 왕께서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사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요? 심지어 이 코끼리 탈 수도 없었으니까 완전히 쓸모없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저기 우측에 있는 사파를 보면은 건물들이 조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건물은 도대체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도대체. 이 건물은 도대체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까? 만들기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실용성이 있을까요? 아니 뭐 이렇게 점점 좁아지면은 뭐 여기에 사람은 살 수 없고 뭐 여기에 살아야 할 텐데 뭐 이 정도는 왜 이렇게 만든 것이며 아니 이거는 왜 쓸데없이 기울어져 있어 갖고 뭐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쵸? 아 이게 화이트 엘레펀트의 표현이고 물론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조금 더 확장이 돼서 여러분에게 비싸기만 하고 사용할 수 없는 쓸모없는 물건을 가리켰죠. 마지막 파트입니다. 마지막은 블랙쉽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군요. 검은 색깔 양 있지 않습니까? 모처럼 하얀색 코끼리처럼 블랙쉽이라는 표현 자체도요. are not common. 굉장히 흔한 표현은 아니죠. 흔한 것은 아닙니다. 동물을 의미하는 거네요. 그러게 양 하면은 보통 하얀색 양일 텐데 검은색 털의 양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And they 그리고 그것들은 블랙쉽을 지칭하겠군요.
검은색 양들은 또한 의미하겠습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골칫거리를 의미합니다. 누구에게 골칫거리일까요? 바로 그 검은 양의 소유자들에게는 골칫거리를 의미합니다. 왜? 뭐 검은색 양도 멋있지 않을까? 그러면 왜 도대체 골칫거리였을까요? 이제 그 유래를 살펴볼게요. The expression, 이 표현은 is from, 어디에서 왔습니까? English history, 영어의 역사에서 도래했습니다. of, 무엇과 관련된 양, 농장이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농업은 이상하죠? 농업은 식물과 농작물을 기르는 거니까 양 농장으로 하겠습니다. 양 농장과 관련된 영어의 역사에서 유래하였습니다. Long ago, 아주 오랜 시간 전에 black 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울이 뭔 줄 알죠? 그 양털을 의미하는 거예요. 검은색 모는 worthless했습니다. 이거 뭔 줄 알죠? 이거야말로 진짜 초은이하고 진영이가 알아요. 초은이 교재에서는 worth가 나왔었죠. 가치 있는, 그쵸?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useless, 아까 나왔던 표현이네. 그 검은색 양털은 쓸모가 없었어요. 왜요? 왜냐면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뭐고? 블랙울이 되겠지. 이 검은색 양털은 was, 무엇이었냐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뭐 하기에? To die. 여러분 이거 죽다 아니죠? die가 아니라 dy입니다. 그쵸? 이 친구는 염색하다란 뜻이에요. 염색하기에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염색이라는 거는 검은색 털을 다시 하얀색으로 염색한다든지 아니면 뭐 빨간색으로 염색한다든지 파란색으로 염색한다든지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었대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얀색 양털은 염색하기 쉬웠겠지만 검은색 양털은 염색하기 어려웠으니까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독특한 존재였었겠죠. When a black sheep was born, 검은색 양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 그 소유주들은 그 검은색 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잡으세요. So it is bad luck. 전체 잡고 외우자. 뭐 외울 게 없죠 사실은요. 선생님 그냥 직역해도 되지 않나요? 그래도 돼 누리야. 먼저 직역할게요. 양의 주인들은 보았습니다. 직역합니다. 그것을 즉 새로 태어난 검은색 양을 나쁜 행운 즉 불행으로 보았습니다.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 맞죠? 근데 외울게요. 누구? 구조를 외웁니다. so였습니까? 원형 까세요. 원형 C A S B 원형 깔고 주르르륵 할게요. 이거의 원 뜻을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A를 B로 보다. 그거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A를 B로 보다. 그거 맞습니다. A를 B로 여기다. A를 B로 간주하다라는 뜻이고요. 외우세요. 얘만 나오는 게 아니라 파생어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친구를 처음에 배웠던 게 뭐냐면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던 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consider A, B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거 알고 있죠. A를 B로 여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학생 때부터 봤던 거지 않습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S가 개입이 돼요. 됐어요. C. 보다의 계열 있지 않습니까? 얘하고 의미가 비슷한 걸 하나 끌고 내려면 look입니다. 그런데 look은 자동사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죠. 특정한 전치사를 붙이겠습니다. upon A, S, B.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됐어요? 하나 더 늘립니다. A를 B로 여기다라는 거는 그걸 문자 그대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맞죠? 아, 그건 그렇겠구나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쵸?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생각하다, think를 활용해요. 근데 얘도 전치사 하나 붙여줄게요. 하나 붙여볼게요. 진서야. think of A, S, B. 외우시고 think of A, S, B. A를 B로 여기다. 내가 이런 말까지 하면 좀 긴장감이 들 거예요. 인명여고 작년 교재에서 이 친구가 나왔고 나 여기 변형 칠 거다. 어휘 학교에서 실제로 변형 쳤습니다. 이나보고 이렇게 하면 긴장됩니까? 2학년 때 시험에서 요거 어휘 다 변형 쳤어요. 전체적으로 나올 거고요. 고3 때도 나옵니다. 얘네들이요. 바꿔 쓰는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학교에서요. 그리고 나서 대표주자예요. 대표주자 현승. 얘가 대표예요. 간주하다라는 게 뭐냐면 regard입니다. regard, A, S, B. 됐습니까? A를 B로 여기다. A를 B로 간주하다라는 뜻인데 뜻을 외우면 좋겠긴 하지만 물론 여기서는 문자 그대로 그냥 보았다. 그렇게 해도 되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의미가 조금 달라져야 돼요. 아르마. 왜냐면 그냥 문자 그대로 보았다면은 그 검은색 양을 보고 불행이네 라고 했겠지만 검은색 양을 불행으로 여겼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외우시면서 끌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5개 썼나요? 이거 포함해서요. 3개 더 늘릴 거거든요. 여러분 선배들보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나왔었을 때요. 제가 한 번 더 바꿔 쓸 거예요. 진서야. 뭐 요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대답 다 하실 수 있으면 저는 이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꼭 좀 봐주세요. 시간 투자하셔서라도 외우셔야 될 겁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과거에는 어땠다고요? 그건 불행, 재수 없는 것. 네, 그렇게 여겨졌었지요. 흐름이 바뀌면서 정로 오늘날 이러한 표현 있죠. black sheep이라는 표현 자체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오드를 가리켜요. 이거 처음 봅니까? 이것도요? 알걸?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 고양이가 오드아이 고양이가 있어요. 오드아이 고양이는 눈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쁠 수는 있긴 하지만 처음에 보면 어떻게 여겨질 수 있을까요? 이상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드는 이상한, 뭐 좀 기이한 이런 뜻이고요. 명사일 때는 홀수라는 뜻도 있어요. 그 친구는 조금 이따가 나오면 봅시다. 어쨌든 그 블랙십이라는 표현은 언급합니다. 이상한 그리고 unpopular 인기 없는 멤버를 의미하죠. 무엇에? 한 가족이나 한 집단 내에서 조금 이상하고 조금 인기 없는 좀 독특한 존재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블랙쉽이라는 것도 예전에 그 잉글랜드에서 방금 보신 것처럼 좀 독특한 존재로 여겨졌었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졌었다잖아요. 오늘날에도 그 의미가 확장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무엇이었다고요, 하랑아? 불행이었습니다. 그쵸? bad luck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좀 특이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Perhaps, 아마도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왜 이렇게 여겨지냐면 The unpopular black sheep 인기 없는 좀 특이하게 여겨지던 그 검은색 양이 stood out 좀 두드러지기 때문이에요. 어디에서 두드러집니까? In a group of white sheep. 그렇지. 하얀색 양의 집단 내에서는 좀 두드러지게 보였기 때문에 조금 특이하게 보였기 때문에 unpopular black sheep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특이한 사람 가족 구성원 내에서 좀 어울리지 못하거나 좀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긴 하지만 인기 없는 뭐 조금 내쳐진 사람으로 여겨질 수가 있더라 라고 말하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블랙십에 대한 표현은 끝났습니다. 사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좌측 사파를 먼저 보시면은 하얀색 양떼 사이에 누군가 하나 껴있어요. 이게 이제 블랙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하얀 배경인데 검은색 양이 혼자 톡 있으니까 굉장히 독특해요. 그쵸? 특이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다들 차렷하고 있는데 혼자 만세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조금 남들이 모두 아니요라고 할 때 예라고 하는 사람. 그쵸? 혹은 남들이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하는 조금 특이하고 눈에 확 띄는 사람. 그게 오늘날의 블랙쉽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These interesting expressions, 이러한 재미있는 표현들은요. 무엇이냐면 오로지 a few,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이제. a few는 복수명사 끌고 오고 물론 many, a few, few 전부 다 복수명사를 끌고 나오긴 하죠. a few는 약간의, 뭐 조금의란 뜻이고 이거 빠지면 거의 없는 부정어였습니다. 그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미있는 표현들은 무엇일 뿐입니까? 오로지 몇 가지의 예시들일 뿐이에요. 영어식 표현들의 몇 가지의 예시일 뿐입니다. having to do with 나왔던 거잖아요. 이것도요. 무엇과 관련 있는 동물들과 관련이 있는 영어의 몇 가지의 표현들일 뿐이에요. 그러게요. 저희 YBN 박준영 교과서 2과 공부하면서 어떤 영어의 표현을 배웠습니까? 치킨과 관련된 거, 그리고 lion hearted, 그쵸? 용감한 사람, 그쵸? 그리고 악어의 눈물, 그리고 방금 보셨던 그 꿀벌 얘기, 그리고 white elephant와 black sheep. 이러한 6가지 정도의 예시밖에 안 된대요. Watch fathers as you learn more English. 보십시오. 무엇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는 뭐 다른 표현들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영어의 표현들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더 많은 영어를 배우면서 더 많은 예시들을, 더 많은 영어식 표현들을 찾아보십시오. Be curious about them and research their roots. 조심하세요. 무엇에 대해서 그 영어식 표현들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기울이래요. 왜 그래야 되는 줄 알겠습니까? 악어의 눈물, 직선으로 오는 것처럼 그게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명령문이네요. 조사해 보십시오. 그 영어식 표현들의 뿌리를 조사해 보라. 기원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그 영어식 표현들의 뿌리, 기원을 조사해 보라. 아, 그러면 white elephant와 black sheep에도 저희가 그 유래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 이 내용을 말하겠네요. It is a fun way to learn the language. 이것은 참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어떤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을 수 있는 방법이죠 하면서 짝짝짝짝짝 모든 학교의 교과서 내용이 끝났습니다. 영상 여기서 커트하고 공지사항 전달할게요. 쌤 하이.